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한스 TV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코너입니다. 오늘은 진통소염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고치려고 물론 약을 주지만 약도 주지만 병도 준다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약도 주고 또 병도 준다. 사실 그 모든 약은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기 복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한 군데가 아니고 온몸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픈데 10군데 이상 병원에서 뭐 검사하는 건 다 했어요. CT도 하고 MRI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각종 검사를 다 해도 모두 정상이 나왔다. 그런데 자기는 아프다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환자 보고 이건 도저히 뭐 우리가 어떤 이상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정신과 가보세요. 이 환자는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검사를 오늘도 그런 분이 오셨는데 여기저기 검사를 다 했는데도 다리가 붓고 아프다. 아니면 어깨가 아프다.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이 나오니까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황당해요. 네, 이제 이게 오늘 주제가 되겠고, 사실은 슬라이드 잠깐 오래 비춰주시고, 진통제 소염제, 아프다니까 진통제 소염제를 의사들은 처방을 해줘요. 근데 이것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간단히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성형외과 전문인데요. 1995년도부터 하지정맥류 국내 최초로 개원가에서는 진료 및 수술을 시작했고 2000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중국 대련에 하지정맥류 병원을 세웠고 오늘 주제인 2017년도 약 햇술은 10년 됐습니다. 엘큐요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주로 진료하고 있는 것은 어, 하지정맥류, 림프 부종, 그 다음에 난치병 치료, 만성 통증 치료,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한 분들을 제가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좀 굉장히 복잡하지만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에 많이 처방되는 약들이 있어요. 1만 명 통계인데요. 1만 명이 통계인데 병원에 가면 이제 신경병으로 이제 진단이 돼서 통증 치료제로 처방하는 거는 주로 성분이 프레가발린, 가바벤틴, 아미노트리프릴, 플록세틴, 칼비아마제펜 좀 어려워요. 이게 화학식이기 때문에. 근데 상품명은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릴리카. 이 릴리카 처방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병원이건 통증 클리닉이건 신경외과건 정형외과건 릴리카, 그다음에 카발린, 프레오린, 또 그다음에 뉴론틴 계통도 많아요. 뉴론틴, 가바틴, 뭐 에나폴, 센스발도 많이 그 신발타, 테그레톨 이것이 전부 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에서 주로 처방하는 약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엔세이드라고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성분이 아세클로페닉, 세리콕시브, 록소프로펜, 나프록센, 멜록시캄 이런 것이 주요 성분인데 이제 상품명으로는 에어탈, 아세탈, 아크론, 세레브렉스 정형외과에서 참 많이 처방합니다. 세레브렉스, 록소리스펜덱스, 낙센 계통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 처방 보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타미노펜 트라마돌 계열 요거는 이제 아세타미노펜 트라마돌 또는 복합 제제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타이레놀, 그다음에 서스펜, 그다음에 울트라셀 세미정 뭐 이런 것들 다 처방 속에 있을 거예요. 파라메셋, 레피셋, 엘리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통일 때 근이완제를 쓰거든요. 근이완제의 성분은 에페리손, 플로쿠알론, 크로로페네신, 오르페나드린 뭐 이런 건데
뮤페리손, 아로베스트 많이 처방되고요. 그다음에 릴락스, 페릴 뭐 이런 것들 상품명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마약성으로 이제 이거로 안 들을 때 마약성 중추성 진통제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성분이 뭐냐면 코데인, 마약이에요. 옥시코돈, 이것도 마약이에요. 타판다올. 그다음에 레노핀, 노레프린 뭐 이런 계통인데, 이게 상품명은 마이폴, 아이아코돈, 뉴신타, 노스판 패치, 그리고 옥시코돈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영화까지 나왔어요. 마약성 진통제로 옥시코돈을 의사들한테 리베이트, 뒷돈을 주고서 엄청나게 매출을 올렸는데, 결국은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거의 다 아주 안 좋은 부작용으로 죽은 경우도 많고, 아니면 문제는 뭐냐면 이 마약성 진통제 습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약 중독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옥시코돈이 이제 영화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소 진통수염제로 이제 케토프로펜, 피록시캄, 디크로페나 뭐 이런 것들이 섞인 그런 것들이 이제 케토톱, 트러스트 패치, 티젠 플라스타 뭐 이런 게 트러스트 패치 계통, 케토톱 이런 것도 처방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 유형에 따른 처방은 주로 슬라이드를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염증, 근골격 통증은 엔세이드 계통, 그러니까 엔세이드가 뭐냐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예요. 아세타미노펜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 저림, 화끈거림, 전기 오는 신경통, 이게 이제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받는 분들은 거의 이 계통의 약을 처방받아요.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둘록세틴, 아미트리프틸린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쥐나는 거, 연축 동반된 근육환제를 주로 이제 처방하고, 그다음에 중증도 아주 심한 근만성 통증에 트라마돌 복합제, 이제 암성 또는 매우 심한 통증인 옥시코돈 나오죠. 타베나로, 부프레노르핀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통증 유형에 따른 처방은 신경병성 초기에는 아미트리프틸렌, 드록세틴,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계통 거의 다 처방하고 있고, 만성 통증에서는 비마약성 치료를 우선하고, 오피오이드는 마약입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입니다. 기능 개선 효과가 위험보다 클 때는 제한적으로, 약간 아주 심할 때는 제한적으로 이제 마약성 치료, 비마약성 치료를 먼저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마약을 주는 거예요. 이 현재까지 현대의학에서 아무리 잘 좋은 진통제라도 아편, 옛날부터 아편 중독됐었잖아요. 그 아편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 효과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콩팥이죠. 콩팥이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엔세이드,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용량, 그리고 고령자에서는 어지럼증, 낙상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용량 조정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리보트릴, 발륨 같은 벤조다이아핀제 병용할 때는 호흡이 억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륨 같은 경우, 바륨도 아주 유명한 그 진통제 예열인데, 바륨 같은 경우는 중독도 되고 마약성 중독제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다음 슬라이드.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 프레가발린 제제는 졸리 있고 어지러움, 부정, 체중 증가, 시야가 흐려지고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된다. 주의사항은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못 참으니까 계속 환자분들이 먹는 거예요. 저도 프레가발린 처방받고 오시는 거예요. 가급적 줄여서, 그러지 않으면 이 병 근치가 안 됩니다. 그래도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중단했을 때는 불면증, 불안증, 발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콩팥이 나빠지니까 천천히 이제 감량을 해야 되는 거고, 가바펜틴 계열 졸리 있고 어지럼증 있고 보행이 불안정스러워요. 어떤 분은 저는 다 괜찮은데 잘 걷는 게 불안정한데 걸을 때 뒤뚱뒤뚱 걸어요. 물어보니까 가바펜틴 계열의 진통제를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체적으로 약물 부작용이죠. 그리고 말초 부정, 다리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증가되기도 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뇌까지도 잡고. 그리고 고령자하고 COPD 환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폐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환자들,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하고 같이 할 때는 호흡 곤란이 생겨서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약물이 무서운 겁니다. 그다음에 아미트리프틸렌 계통은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배뇨 곤란이 생기고 시야가 흐려지고 체중이 증가되고 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부정맥이 생기고 QT 연장이라는 건 뭐냐면 심전도를 검사했을 때 QT 커브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낙상, 인지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 녹내장, 심장질환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둘럭세팅 계열은 오심, 모심이라는 건 메시꺼운 겁니다. 입이 마르고 땀이 나고 불면증이 생기고 성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이 간 기능 장애가 있고 나트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갑작스럽게 중단할 때 어지럼증, 불안, 감각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바마제피는 졸리고 어지럼증이 있고 보행실조가 생기고 복실하는 건 두 개를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백혈구 혈소판이 떨어지고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골수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 손상이 있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심한 피부 반응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게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는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간하고 이런 것이 안 좋아지고 뇌도 안 좋아지고 콩팥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장기간 복용할 때는 술하고 같이 먹었을 때는 갑자기 호흡 억제가 나타나서 쓰러져서 숨을 못 쉬어갖고 응급실로 갔는데 이미 5분 이상 되면 뇌사가 오기 때문에 술을 하고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된다. 아픈 분들은 요거 조심하고 특히 고령자들은 아주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덜 독하지만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요거를 이제 의사들은 NSAID라고 영어로 축약한 거예요. 영어로 줄임말 NSAID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아세클로페나케예요. 그래서 속쓰림, 위염, 위시장, 궤양 이런 게 약 먹으면 속쓰려 이게 아세클로페나이 들어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심장이 뛰는 게 악화가 되고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있고요. 세레콕시브는 소화불량, 부종, 혈압 상승, 신장 기능 떨어지고 이런 경우 세레콕시브 계열은 NSAID보다는 조금 위장관 위험은 좀 부작용은 적지만 심혈관 위험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록소프로펜 계열은 위염, 위궤양, 콩팥, 그다음에 고령자, 탈수, 이뇨제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급성으로 일단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회복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적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점점 나빠집니다. 나프록센 계통은 출혈, 빈혈, 신장 기능, 그다음에 멜록시캄은 위장관 출혈. 이러니까 NSAID 계통은 전부 다 위장하고 콩팥, 위장, 12지장에서 위출혈이 급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토했는데 피가 나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 상승이 되고 심근경색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무서운 약들을 여러분들은 의사가 처방을 해줬으니까 이게 낫겠지 하고 먹는데 장기 복용했을 때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모든 약은 독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통증 때문에 먹으면 잠깐 좋아지긴 해요. 그러나 근본 치료는 아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 계열 이게 좀 어렵지만 본인들의 처방전을 보면 다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세트아미노펜은 간 수치, 간이 나쁘게 간 손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주의할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약이 들어갔을 때는 술 먹을 때 조심해야 되고 간 질환. 그다음에 여러 감기약 진통제하고 중복으로 복용할 때는 간 독성이 증가된다는 거. 트라마돌 계통은 메시꺼고 변비 생기고 어지럼증 생기고 졸리고 발한이라는 건 이제 땀이 나는 겁니다. 인지력 떨어지고 그래서 내성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호흡 억제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트라마돌하고 아세타미노펜 복합제가 있어. 이건 두 성분이 한꺼번에 합쳐서 진통 효과를 높이게 하기 위한 거지만 부작용은 똑같이 함께 발생이 된다. 그래서
다른 타이레놀하고 관계하고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아세토아미노펜이 용량 초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항우울제하고 같이 먹으면 초조해지고 열이 나고 땀이 나고 떨리고 근육 경직이 생기고 설사 등이 나타나는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경련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은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고 급성으로 간 수치가 높아지고 간 부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위 환자는 이제 근육통이 있을 때 이제 많이 처방하는 건데요. 에페레선 계통은 어지럼증, 졸림, 무력감. 왜냐하면 근육 힘이 빠지니까 이완이 돼갖고 그리고 메스껍고 간 수치 높아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드물게 이제 알레르기 생길 수 있고 아폴로쿠알론 계통은 졸리고 어지럼증 생기고 근육이 힘을 뺀 거예요. 근위 환자는. 그러니까 보행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낙상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근위 환자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위험해진다. 크로노페넥신 계열은 졸림, 어지럼증, 위장장애, 근력이 떨어진다. 오르페나드린은 마찬가지 입마루, 변비, 배뇨, 시야 흐리고 심계항진이라는 가슴 툭툭툭 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고령자, 전립선, 비대 약 먹는 분들 많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마약성 진통제 이제 가장 강력한 거고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용량이 점점 늘어나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약은 이제 마약성 계통은 대부분 변비가 다 같이 있어요. 변비. 그러니까 이 양귀비에 아편을 먹어도 다 변비 증상이 나요. 그리고 메스껍고 구역질 나고 그리고 소변 잘 안 나오고 코데인 중독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긴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옥시코돈 이게 이제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런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약성이에요. 그래서 졸림, 변비, 성호르몬 감소되고 성기능 떨어지고 내성도 같이 있고 티판타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부프레놀 패치로 이제 이 암 수술하면서 아픈 사람들 패치 처방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건데 변비, 졸리고 피부자. 근데 이런 분들이 그걸 다 하고서 저희 병원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걸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 내성이 생기니까 점점 용량을 높여야 돼요.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약은 독이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국소 진통 소염제라는 게 있어요. 케토프로펜, 피록시캄, 디크로펜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피부염, 발진, 가려움, 물질 조금 비교적 가벼운 그런 이 진통제 계열인데 광 반응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넓은 부위에 장기간 노출할 때는 전신적으로 흡수 가능합니다. 국소제니까 이렇게 바르는 거, 붙이는 거, 패치 계통으로 나오는데 이런 건 하여튼 장기간 병용하면은 위험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장기 복용 환자에 권장하는 거, 점검사항은 뭐냐면은 분명히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처방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필히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 하지만은 신장 기능에는 크레아티닌 수치라든지 EGFR에서 사구책 여과율이에요. 전해질 검사 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 간 기능 검사는 AST, SGOT, SGLT 뭐 이런 SGPT 이런 거, 빌리르빈 이런 황달 검사니 간 기능 검사 꼭 정기적으로 다 해주시겠지만 이미 간이나 콩팥이 3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 정상으로 나오는데 정상이라고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복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약물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3개월 이상 드신 경우는. 그래서 이건 하여튼 거기 이상이 있을 때는 끊는 게 제일 좋다.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붓느냐, 체중이 어떻게 변하느냐, 부종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리고 머리에 뇌까지도 다 독성이 작용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치매 환자처럼 돼요. 그다음에 걸을 때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니까 잘 넘어지는지 졸린지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의존성이 있는지 약을 끊으면은 뭐 못 참겠다. 거의 다 중독된 상태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중복 처방하는지 안 하는지. 장기 복용 후 갑자기 또 중단하면은 금단 현상이 생기고 통증 반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서서히 감량하는 게 맞습니다. 프레가발린, 릴리카 같은 겁니다. 가바펜틴, 드록세틴, 아미트리프린 이러한 모든 진통제는 한꺼번에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마약성 진통제는 그게 금단 현상이 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부작용만 딥다 얘기하느냐? 디립다 막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아파 죽겠는데. 지금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이런 약들을 주고 통증이 있다니까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약을 주고 이 약으로 안 되면 좀 더 센 거로 바꿔주고 또 센 거로 바꿨는데도 안 들으면 용량을 또 늘려주고 결국 통증의 마지막으로 가는 통증 의학과에서 다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아프다 그러면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제 지론은 뭐냐면 2주일 이상 먹어서 효과 없으면은 그 약을 계속 먹다 보면 간 망가지고 콩팥 망가지고 위장 망가지고 뇌도 망가지고 전신이 약물 중독자가 된다. 옛날에 중국이 아편 정지할 때 아편으로 중국을 망가뜨린 것처럼 본인 전체 전신이 다 망가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처방한 건데 네가 무슨 조그만 병원에서 뭐 하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왜 대학병원 교수들이 왜 모릅니까? 알면서도 환자가 와서 아프다 그러니까. 그리고 5분 만에 환자 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처방하고 다음 환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별 생각 없이 그게 또 습관이 됐어요.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계속해서 그렇게 처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나 뭐 내과도 가끔 그렇고 아프다 그러면 그 처방하고 그냥 뭐 처방하면 이걸로 안 들어요? 그럼 좀 더 센 걸로 바꿔드릴게요. 이걸로 안 들어요? 그럼 용량 늘려드릴게요. 이걸로 안 들어요? 결국은 마약으로 갈게요. 그럼 마약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건 뭐냐. 슬라이드 주시고요. 제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약물은 가급적 줄이자. 모든 약은 독이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일단은 세포가 얼마나 전기가 떨어져 있는지 충전도 검사 사각사각 진단을 해보자. 그리고 노세드라는 게 뭐냐면 노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에넬게식 이게 진통제거든요. 드럭 쓸데없는 약은 다 끊자. 왜냐면 모든 약이 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톡셀 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림프를 해독을 해서 몸에 있는 독균을 뽑아주자. 그래갖고 세포를 충전시키고 재생시키자. 이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은 전부 다 진통제로 누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 용량을 늘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근본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죽어가고 그리고 간이 망가지고 위장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결국은 통증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급성 통증 2주일 이상은 이런 약을 먹지 말자.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통증을 참아가면서 자기 세포를 최대한도로 살리자. 그러니까 여지껏 지금 현대의학에서 하는 건 억제의학이에요. 통증을 못 느끼게 뇌에서 못 느끼게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통증이 스스로 세포가 전기적으로 충전이 되는 통증이 없어진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게 바로 제 엘큐어 요법이고요. 우선 진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검사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각사각 진단법인데 전기가 떨어져 있으면 소리가 커져요. 아픈 데가. 한번 보시죠. 50견 환자. 이제는 여기 점점 빨간 점 찍어. 여기 엄청나게 먼저 전기. 네. 그래서 50견일 때 이제 지금 여기 사각사각 진단 강도가 틀리죠. 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 특허이기도 한데요. 세계 최초의 특허입니다. 그래서 전기 충전도를 검사하는데 소리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세드 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스테로이드 거의 다 씁니다. 통증의학과에서. 요거는 전자 흐름을 차단하는 작용을 하고 아날게직은 여지껏 전반부에서 다 얘기한 그 약들을 이게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거지 통증의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통에 못 느끼게 뇌에서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치료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약들 보면 여기저기 엄청나게 보통 4가지, 5가지씩 그 처방을 받는데 3군데 병원을 가면 12가지 아니에요? 그거 같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약물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들을 끊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해결법은 뭐냐? 해결법은 디톡셀요법입니다. 디톡셀요법은 뭐냐면 림프 해독을 해서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약물의 찌꺼기, 즉 독이에요. 독을 빼주는 림프 해독을 해주자. 그 다음에 LQ요법이라고 해서 그 독을 이온 분해해 주는 거예요. 이온 분해해 주고 그 다음에 해독으로 뽑아주자. 이러면 부작용 없이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통증이 좋아지고 항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만성병이 예방이 가능하다. 더불어 항노화 효과까지 있다는 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저기 보면 전기가 세포 전기가 정상일 때 이렇게 충전이 돼 있습니다. 만성병이면 떨어지고 통증이 있으면 50% 이하로 방전이 돼 있으면 통증이 생기는 거고 완전히 80% 이상 전기가 떨어져 있으면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합니다. 그걸 거꾸로 충전시켜 주는 게 LQ요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9% 돼 있는 통증을 유발하는 점에다가 전기를 충전을 시켜서 95% 만들어주면 통증이 해결이 된다. 네, 세포 충전요법입니다. 그래서 LQ 치료 원리는 미세혈액 순환, 림프 순환이 증가가 되고 림프 찌꺼기, 림프 슬러지가 즉 바로 약물의 독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약물 찌꺼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온 분해해 갖고 세포를 충전시키면서 통증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대나 관절 재생이 되고 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신경이 재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바로 LQ 이제 요법이고 제가 받은 특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러나 한 번에 빡빡빡빡 이렇게 진통제조는 효과 빠르지 않아요. 최소한도 3개월을 받아야 되고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중증도가 틀린데 반복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전, 방전에서 기본적으로 전이 레벨을 높여줌으로써 세포가 살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병원에서는 우리가 충전요법을 해드리고 집에서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의료기기인 전기 파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만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르코니움, 그다음에 실리콘, 마그네슘, 티타늄의 산화물로 해서 여기서 전기가 발생되는 그런 600하우스가 나오는 의료기기로 파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약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갖고 LQ요법을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세포를 재생시키는 치료를 권하고 진통제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약물 중독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인이 배긴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마약 중독이 돼서 돌아가시게 된다. 그래서 LQ요법은 진단도 되고 치료도 되고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한두 번에 절대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성격이 급하세요. 그래서 몇 번 치료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제가 그런 내용을 쓴 책이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고요. 예, 세포 충전 건강법이라고 서점에서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받은 특허가 지금 현재 4개 갖고 있고 3개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 진통소염제의 부작용 그리고 이러한 진통소염제를 끊고 자기 세포의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디톡셀 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